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코앞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짐 하나쯤은 하시잖아요. 올해는 건강 챙겨야지. 올해는 운동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 말로는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전화하고 싶어도 바쁜데 괜히 귀찮게 하나 싶어서 참고, 아픈 곳 있어도 걱정시킬까봐 말 못하고, 도움받고 싶어도 패기치나 싶어서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게 자식한테 부담 안 주는 길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다짐은 조금 다릅니다. 참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관계 맺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새해에 꼭 필요한 부모의 3가지 다짐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자식과의 관계가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다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여러분, 자식한테 괜찮아, 괜찮아 이 말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외로워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서운해도 괜찮다. 그게 자식한테 부담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67살 안미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5년 전에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외로웠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죠. 아들이 가끔 전화하면 엄마 괜찮아? 물어봐요. 그럼 미숙 할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 잘 지내. 너나 잘해.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저녁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데 괜찮다고만 했을까? 그날 밤 용기 내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좀 외로워.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 많이 외로웠어. 아들이 놀라더래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다음 주에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엄마, 앞으로 주말마다 우리가 올게요. 외로우면 꼭 말씀하세요. 미숙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자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걸. 진짜 감정을 숨기면 자식들은 더 불안해해요. 엄마가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닌가? 혹시 심각한데 말 못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달라져요. 엄마, 요즘 무릎이 좀 아파. 엄마, 요즘 좀 외로워.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뭘 도와줘야 할지 알아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배고파도 배불러 하면서 자식들 먼저 먹이시고, 아파도 괜찮아 하면서 병원도 안 가시고, 힘들어도
엄마는 괜찮아 하면서 혼자 다 견디셨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이제는 솔직해지셔도 괜찮아요. 그게 자식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겠다. 잠깐 여기서 숨 한번 고르고 가실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끔하셨나요? 아, 나도 맨날 괜찮다고만 했는데 하는 생각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곳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자식과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다짐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짐. 도움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기. 아, 이게 참 어려워요. 경계선을 정하는 게. 뭐든지 다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자식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둘 다 문제예요. 부산 연제구에 사는 70살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작년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추운데 혼자 고치려고 이것저것 만져봤지만 안 됐어요. 아들한테 전화하려다가 참았어요. 아들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이불 2장 덮고 잤어요. 사흘을 그렇게 보냈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보일러 고장났어요? 며칠 전에 고장났는데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아들이 화를 냈어요. 서운해서가 아니라 걱정돼서요. 아버지, 이런 건 꼭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하러 있어요. 영호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 다 해결하려는 게 오히려 자식한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걸. 반대 경우도 있어요. 대전 중구에 사는 65살 박정희 할머니는 뭐든지 자식한테 의존했어요.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심지어 장 보는 것도 딸한테 부탁했어요. 처음엔 딸이 잘 해줬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딸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건 엄마가 하실 수 있잖아요. 정희 할머니는 서운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그런데 복지관에서 상담 선생님께 이야기하다 깨달았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까지 자식한테 맡기면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걸. 지금은 달라졌어요. 은행 업무는 인터넷으로 배워서 혼자 해요. 동네 마트는 혼자 가요. 대신 정말 필요한 것, 병원 큰 수술이나 중요한 결정은 딸한테 상의해요. 딸도 훨씬 편해했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하시니까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경계선을 정하세요. 보일러 고장, 큰 병원 예약, 중요한 서류 작성, 이런 건 도움받으세요. 장보기, 은행 업무, 간단한 청소, 이건 혼자 하세요. 그게 자식한테 부담 안 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다짐.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게 하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부모 마음이니까요. 인천 부평구에 사는 68살 최경숙 할머니는 아들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40살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해요. 매일 걱정이었어요. 언제 결혼하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명절 때마다 잔소리했어요. 친척 모임에서도 우리 애가 아직 결혼을 안 했네 하면서 한숨 쉬었어요. 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폭발했어요. 엄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경숙 할머니는 잠을 못 이뤘어요. 내가 잘못했나.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건데. 다음 날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경숙아, 네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어. 그 아들 키우느라 모든 걸 다 바쳤잖아. 그런데 이제는 놓아줘야 해.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어요. 남편 월급 쪼개서 학원비 대고 자기는 옷 한 벌 안 사 입고 아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 청소일도 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제는 놓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결혼 이야기 꺼내지 않았어요. 아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 그래, 네가 좋으면 돼 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제 친구예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경숙 할머니는 울컥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안 간섭하시니까 오히려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었어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야 해요. 우리는 평생 자식 위해 살았어요. 배고파도 자식 먼저 먹이고, 아파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이제는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 시간이에요. 그게 자식한테 부담 안 주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다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셨나요? 나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길을 돌아보세요. 힘들 시절에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면서 사랑을 베풀어 오신 여러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 손에 굳은 살이 베이고 몸이 지쳐가도 한 번도 힘들다 말하지 않으셨던 여러분, 그 모든 노력이 오늘의 자녀와 가족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자식한테 부담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다짐을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만 하셔도 충분해요. 아니, 아무것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셨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좀 사랑하셔야 해요. 감정 숨기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솔직해지셔도 괜찮아요. 다 혼자 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도움 받으셔도 괜찮아요. 자식 인생 책임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놓아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 위해 살아온 그 세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자식은 배불리 먹이려 하셨고, 추워도 자식은 따뜻하게 입히려 하셨고, 힘들어도 자식 앞에서는 웃으려 하셨습니다. 그런 당신이 이제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잘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방법은 참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랑하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사세요. 그게 자식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주 육아 도와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상으로 늙어감의 기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따뜻한 새해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